안녕하세요. 체리뉴스 포토 채널의 성진입니다. 캐논의 스트로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550EX라고 하는 굉장히 골동품같이 옛날의 제품부터 시작해서 580EX 등 스트로브를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또 뭐 AI 제품, 막 머리가 까딱까딱 올라가고 혼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제품도 나왔고, 꽤나 캐논이 실험적인 제품들을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뭐랄까, 가격적으로도 다르고 기능적으로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상위급의 스트로브를 내놓았습니다. EL1입니다. 네, EL1입니다. 달라 보여요. 포장부터 달라 보입니다. 플래그십이라고 부를만 하죠. 가격이 146만 9천원. 기존의 600EX2가 59만원인가? 6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어서 그 가격도 꽤 낮지 않은 정도의 그런 스트로브 가격이었는데, 몸값을 엄청 높인 상태로 출시를 합니다. 도대체 뭘 넣길래, 어떤 기능이길래 그렇게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요.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EL1은 캐논으로부터 잠시 동안 대여를 받고요. 스트로브를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사용감을 또 전달을 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550EX 같은 경우는 저는 벌써 10수년이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여지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구성을 보여줘서 참 징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쓴 그런 스트로브인데요. 그 뒤로도 이제 600EX 같은 이런 신형 스트로브가 계속 나와주면서 광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차지 속도라던가 혹은 또 커맨드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계속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EL1에서는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잠깐 스펙을 봤어요. 잠깐 본 스펙에서는 가이드 넘버는 600EX2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60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스트로브가 더 비싼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광량이 더 커졌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은 정말 정반대로 갔어요. 더 미세한 빛을 쏘아줄 수 있다. 더 미세하게 컨트롤하고, 기존의 라이트가 최대 광량을 1:1로 갔을 때 125분의 1 광량으로 줄이는데 그쳤다면, 이번 EL1은 8160 몇인가요? 숫자에 약한데 일단 자막으로 나가죠. 이렇게 미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광량이라는 점과 그 미세한 광량을 안정적으로 계속 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트가 왜 필요하냐?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떨어뜨리게 되면 빛의 성질이 바뀌게 되니까 분명히 그 위치에 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요즘은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고감도를 사용하면서도 노이즈가 잘 억제가 되어서 계속 더 고감도로의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빛이 있다면 촬영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다고 캐논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샘플 사진을 봐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이제 며칠 동안 또 이 스트로브를 저도 사용을 해볼 텐데,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캐논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미세한 빛의 포인트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속 좀 느껴볼 생각입니다. 그거 외적으로도 배터리 시스템이 바뀌면서 풀광량으로 충전을 하는 속도가 기존의 600EX2가 3초가 넘어가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이번 EL1은 0.9초, 그리고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0.4초 만에 차징을 할 수 있는 속도에서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 라이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맨드로서의 기능도 더 좋아진 것 같으니까 좀 이래저렇게 좀 활용을 해보면서 그 사용감을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니까 박스를 까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박스를 까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박스가 회색 박스예요. 검정 박스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색 박스로 나왔네요. 스피드라이트 EL1이라고 적혀있고 옆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컨텐츠 들어가 있는 게 일단 스피드라이트 EL1이 하나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게 좀 평상시랑 달라요. 그 컬러 필터라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별매였죠. 아마 600EX2도 다 별매였을 텐데 이번에는 가격이 있어서 그런가 컬러 필터가 ELOR1이라고 하는 게 좀 약한 버전의 오렌지빛, 그리고 ELOR2,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나? 에러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오렌지빛깔의 좀 더 짙은 그런 텅스햇빛에 쓸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운스 어댑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이 있고, 배터리 팩을 리차징 할 수 있는 차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외관은 되어 있고요.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스스로 본체로 보이죠? 본체가 있고, 그 외에 네, 설명서가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젤 필터일 거예요, 그죠? 네, 짙은 색의 컬러젤 필터가 들어가 있고, 또 이거는 약간 더 옅은 색의 필터겠죠? 네, 조금 더 옅은 색의 필터입니다. 보통은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운스 필터. 그 보통 돔 디퓨저 형태로 많이들 나오던데, 요거는 또 이렇게 헤드 모양에 맞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네요. 기존의 옴니바운스하고는 또 어느 정도의 사용감을 보여줄지 사뭇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더 길어요. 비교해보면 배터리가, 네, 이게 지금 카메라에 들어가는 LP26라고 하는 배터리인데, 그거보다 길이감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배터리 차저는 똑같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그 카메라 차저에 넣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으므로 꼭 차저를 2개씩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빨리 충전을 하려고 하면 다 들고 가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네요. 넣어놓고, 그래서 충전기 자체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배터리 충전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박스를 좀 치우고 요 본품을 좀 펼쳐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졌을까? 이 캐링백도 꽤 괜찮은 소재의 것이 준비가 되었네요.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납니다. 헤드 쪽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에요. 이 안쪽에 또 안쪽에 주머니가 따로 있어서 스트로브를 거치할 수 있는 발이 있고요.
네, 이쪽에 또 나사선이 있어서 삼각대에 바로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게 없겠죠. 오, 나왔습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쭉 훑어보시죠. 스피드라이트 EL1. 일단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면 발광부, 이쪽이 기존의 600EX와 비교했을 때도 크기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게 대략 1.5배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커진 면적이라는 건 조사각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네요. 그 A1이라던가 V1 같은 요 최근에 좀 사랑을 받는 스트로브들을 보면 원형으로 만들면서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을 넣는다 라는 게 좀 주장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는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사진을 담는 거다 보니까 사각형으로 빛이 들어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각형에 가까운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뭐 여태까지도 잘 써왔던 형태니까 특별히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보이는 게 조금 재밌어요. 모델링 라이트가 이제 LED가 박혔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의 분위기에 맞춰서, TTL 촬영을 하잖아요. 이 TTL 촬영을 할 때 광량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한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분위기를 맞춰준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 설명이 이 모델링 라이트를 통한 컬러까지도 컨트롤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까지 해준다고 하면 쭉 새로운 시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면부 적외선 수신이라던가 혹은 상태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고, 이 앞쪽으로 보이는 이거는 보조광을 쏴줄 수 있는 라이트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600EX가 있지만 사실 이게 제 카메라가 아니라, 제 스트로브가 아니라 캐논에서 같이 제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캐논 스트로브는, 최신의 스트로브는 좀 오랜만이라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이어나가 보죠. 네, 좀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라이트도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게 요 옆에 질감 표현이 됐어요. 지금 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소재 자체는 특별히 다른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질감 표시가 들어갔다. 이제 요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인데, 사진상에서 먼저 요걸 봤을 때는 이쪽이 약간 우레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손에 되게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부분보다는 여기는 좀 많이 미끄럽고요. 요 부분은 확실히 손에 좀 거칠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미끄러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레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작업이 됐다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유지보수에서 돈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손에 닿는 감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은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쓰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은 앵글을 바꿀 때 누르는 버튼이죠. 이제 보통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전면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후면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360도가 회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점은, 아이고, 새 거라서 뻑뻑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요 정도, 한 번 더, 이 정도가 딱 위로 올라가는 90도인데 한 번 더 가요. 요번에는 한 번 더 가서 뒤쪽 바운스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움직인다는 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각도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돌려서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각도를 만들 수는 있는데, 기존의 제품들도. 근데 이렇게 돌려 갖고 가는 것보다 이 각도까지 가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면부를 좀 보죠. 보시면 세월의 차가 좀 많이 느껴지는 디자인인데, 502X는 너무 옛날 거니까 빼놓고, 네, 이렇게만 봐도 좀 디자인에 차이가 좀 느껴지죠. 기존의 602X도 휠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버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쁘지 않은데, 탑재되어 있는 LCD가 또 달라지면서 좀 더 시안성이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휠은 조금 더 손에 잘 닿는 그런 느낌이라 조작하기가 좀 더 편해진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확실히 둘이 같이 만져보면 좀 달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안쪽에 조그 컨트롤러가 들어갔어요. 조그 컨트롤러를 넣으면서 원하는 기능 쪽으로 선택을 할 때 이제 화면에 뜨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뜨겠죠. 거기서 이동을 할 때 조그 컨트롤러로 이동을 해서 좀 더 빨리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습니다. 좀 몇 주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더 많은 샘플들 담아보고 그동안의 좋은 점, 나쁜 점 좀 추려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요 최근에 나오는 그 스피드라이트들 자체가 추세가 앞쪽에 달리는 쉐이핑 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소프트박스라던가 뭐 딥 그리드라던가 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좀 추가로 장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액세서리가 있다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건 없어요. 좀 동봉되어 있는 그 바운스 제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캐논이 신경을 썼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생긴다면, 만약에 밑에 발이 있는데 발 쪽에 엄브렐러를 꽂을 수 있는 액세서리라던가 뭐 좀 그런 식으로의 시도가 계속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EL1이라는 제품이 발표가 되고 나오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어서 역시 그냥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어쩔 수 없이 스트로브 위주로 판매를 하는 회사와 이제 카메라를 팔고 스트로브 자체는 액세서리가 되는 회사와의 입장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스트로브 자체가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던 가격대에서 판매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액세서리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올라간, 그리고 혹은 고급 제품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 그리고 지금 보시면 0.9초의 차지 속도는 1초의 A1X하고 비교해서도 더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스펙을 올려버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카메라 위에서 올려서 쓴다 혹은 떼서 쓰더라도 사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아까운 일이잖아요.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잘 만들어 놨다는 거는 예상이지만 사용해 보면서 체크를 해 보겠지만, 예, 그런 부분까지도 더 신경을 써서 더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재밌는, 혹은 이런 얘기죠.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진이라는 영역 자체가 더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하이엔드적인 취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더 비싸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비싸지만 아주 고성능의 스트로보까지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됐다고 하면,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드는 게 카메라 제조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시장의 움직임에는 소비자가 더 주도가 돼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맞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갖고 카메라 시장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액세서리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세밀하고 세심한 그런 세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저는 요 스트로브를 좀 다른 스트로브와 연계를 해가지고 또 엄브렐러도 써보고 뭐 테이블 밑에도 놔보고 이렇게 저렇게 좀 활용을 해볼 텐데, 좀 재밌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요 정도로 언박싱 영상 마쳐 볼게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 스트로브로 만든 사진들도 또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